정보처리 기사 실기 네 번째 챕터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첫 번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개발 환경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수립된 형상관리 방침에 따라 운영 정책에 부합하는 형상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 환경 구축과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사전인데요.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구현도구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코드의 작성 및 편집, 그리고 디버깅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고 예로서 Eclipse나 NetBeans, IntelliJ 등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요. 이용자죠. 고객이 됩니다. 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버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거래를 발생시키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죠. 웹브라우저도 클라이언트에 해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상관리다.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일련의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개발 환경 구축. 첫 번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개요사항으로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는데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과 구축 설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선정이 가능하게 되겠고, 그리고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제품들의 성능, 라이센스,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 대한 내용 파악도 필요합니다. 개발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환경 구성. 저희가 지금 현재 다루는 NCS 정보 처리에서는 개발 환경 구축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환경 구성에서는요, 서버 시스템, 서버라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웹 서비스를 제공해 웹 서버,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걸 제공해 파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다양한 서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접촉적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PC 또는 핸드폰이 그 역할을 하겠고 거기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주로는 이제 웹 서버의 웹 문서를 볼 때는 웹브라우저를 주로 이용을 하죠. 또는 모바일 내에서도 보면은 해당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때도 모바일 내의 인터넷 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개발 환경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서버의 환경 구성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웹 서비스다. 자, 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더 세분화시키면 일반적으로 이제 웹 문서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HTML 문서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보여만 주는 서비스. 그러한 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웹 서버예요. 근데 사용자가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양식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동적 처리인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적 파일인 HTML이나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약어로 이제 WAS 서버라고도 합니다. 동적인 웹 서비스, 즉 사용자들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받아서 서버 단에서 처리하는 동적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톰캣이나 언더토 또는 IIS와 같은 이러한 미들웨어라고도 하고요. 미들웨어인 WAS와 서비스에 관련되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하드웨어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한다. 톰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요, JSP. IIS 같은 경우에는 ASP로 서버 단에서 처리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해당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는 하드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발 하드웨어 환경이니까요.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든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 하드웨어를 이야기하고, 파일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파일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파일 서버가 되겠다. 다음으로요,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환경을 살펴보면,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은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개발 소프트웨어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로서요,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가 있죠. 구동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운영체제의 종류,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또는 HP UX, 솔라리스, AIX 등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첫 번째 운영체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JVM이라든지 웹서버나 해당 WAS 같은 경우에 미들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어입니다. 자바 가상 머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체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바 언어가 동작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의 하드웨어 장치를 만든 게 자바 가상 머신이에요. 자바 관련되어진 응용 프로그램들을 기동 또는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서 JVM, 자바 가상 머신. 그리고 웹서버,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정적인 웹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냥 HTML 문서나 이미지나 이런 웹 문서 내용을 그냥 보여만 주는, 정적 웹 서비스를 수행하는 미들웨어로서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요청하는 정적 파일을 제공해. 웹서버의 종류는 아파치, 그리고 NGINX, 그리고 IIS나 구글 웹서버,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WAS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미들웨어로서 웹서버에서 해당 서버 단에서 뭔가를 처리하는, 서버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스크립트 언어들, JSP, 자바 서버 페이지라든지 PHP 또는 ASP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톰캣이나 앞서서 살펴봤던 언더토나 제우스나 웹로직이나 웹스피어 등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해당되어지고요. 여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장착된, 설치된 하드웨어는 앞부분에서 개발 하드웨어에서 저희가 다뤘고요. 다음,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의 저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들이 되겠고, 오라클사의 오라클이나 IBM의 DB2나 사이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라든지 MySQL이라든지 다양한 DBMS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 개발 소프트웨어예요. 앞서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였고, 이번에는 개발 소프트웨어예요. 개발 소프트웨어는 해당 어떤 목적 및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요구사항 관리 도구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목표 시스템의 기능과 제약 조건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JP처라든지 레커짓, OSMRT 등등이 해당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설계와 모델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들, 기능을 논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지원 등 설계 및 모델링을 지원한 도구가 되겠고, 종류로서는 아르고 UML이라든지 DB 디자이너라든지 스타 UML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설계 모델링 도구에 해당되어지겠고, 세 번째, 구현 도구다. 문제 해결 방법을 하드웨어 언어를 통해서 구현 및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통합 개발 환경들입니다. 자바
자바 위주는 주로 이클립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인텔리제이라든지 해당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뭐 C++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한 네, 구현 도구가 있겠고, 다음 테스트 도구. 구현 및 개발된 모듈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네, JUnit이나 CPP 유닛이나 네, JMeet, 스프링 테스트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도구이고요. 마지막으로 형상관리 도구. 산출물의 변경사항들요. 네, 버전별로 관리하여 목표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도구.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형상관리 도구가 아닌 거 골라. 이런 형태의 네, CSV, SVN, JIT 이란 예가 있습니다. 다음 개발 환경의 구축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개발 환경의 첫 번째 구축 순서는 목표 시스템의 환경 및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제안 요청서라든지 제안서나 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요구사항 정의서나 시스템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등 분석 및 설계 시 만들어진 산출물들을 분석을 해서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목표 시스템 환경의 예로서는요, 일례로 이번에 우리가 구축할 대상 시스템은 인사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야. 목표 시스템을 이렇게 정리했고, 필요한 개발 언어들은, 사용될 개발 언어들은 Java, HTML5, CSS, Spring, jQuery, JavaScript, AJAX, 그 다음에 SQL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거고, 개발 인원은 5명이, 개발 기간은 3개월 동안, 그리고 개발 하드웨어 사양은 이렇다라고 하는 네, 해당 목표 시스템의 환경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언어 선정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자,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고려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보면요. 먼저 적정성이다. 적정성은 대상 업무에 대한 성격, 즉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한가. 두 번째, 효율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고려하자.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실기 파트에서도 다룰 거고요. 네.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 보면 인베디드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객체 지향이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장형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C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네, 함수 위주로 동작적인 부분을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당 목적에 맞는 시스템에 따라서 네,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식성이다. 네, 일반적인 PC 및 OS의 개발 환경이 설치 가능해야 해.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어지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달라질 수 있죠. 네. 해당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서만 동작되어지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친밀성, 프로그래머가 그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최신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꼭 해야 된다.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신규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사용 가능한지라는 친밀성도 네, 꼭 고려 대상이 되겠죠. 범용성이다. 네. 과거 개발 실적이나 사례가 존재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야 해. 기업 내에서도 보면 개발 업체들도 기업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합니다. 네, 기존에 해당 업체가 수행했던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걸 네,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소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신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 기존에 필요 인력도 없다. 신규 채용해야 되고 해당 그거를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또 시간 투자되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보면 범용성 위주로 해당 과거 개발 실적이 있는 해당 프로젝트를 선호하죠. 자, 5가지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개발하는 선정을 일반적으로 앞서서 예제가 인사관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야 이렇게 네, 했다고 하면 범용성이라든지 네, 이식성을 고려했을 때 자바 서버 프로그램 언어는 자바 그리고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5와 같은 개발 언어를 선정을 하면 좋겠다. 네, 일예로요. 다음 통합 개발 환경 선정을 합니다. 네.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부분 자체는 소스 코딩뿐만 아니라 네, 해당 빌드 및 테스트, 네, 배포까지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의 도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일례로 이클립스다. 네, IBM의 이클립스 재단에서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인데 지원되어지는 OS는 다 지원을 합니다. 윈도우도, 리눅스도, 솔라리스도 다. 지원어는 자바, C++, C, PHP, JSP 등. 그리고 네, 이클립스의 퍼블릭 라이센스를 준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자루스라든지 다른 거는 개괄적으로 볼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 지원되어진 운영체제가 윈도우밖에 안 돼. 네, 그런 경우에 리눅스나 솔라리스를 해당 이용은 못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C++ 빌더, J빌더, 네, 안주타 뭐 등등. 네, 어떤 거는 리눅스에서만 지원되어지는 해당 통합 개발 환경들도 있고 리눅스, 윈도우 다 지원하는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해당 우리의 목표 시스템이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를 수가 있겠고, 네. 다음 네 번째, 프로그램 배포 및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한 빌드 도구를 선정을 합니다. 빌드 도구의 예입니다. 빌드 도구의 예로서 네, 그래들, 뭐 메이븐, 엔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바일 쪽에서 네, 주로 사용되어지는 네, 빌드 도구가 되겠고요. 메이븐이나 엔트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은 뭐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 재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이나 저장소를 네, 가진다. 근데 엔트는 스크립트의 재사용이 힘들다. 뭐 이러한 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요. 빌드 도구가 아닌 거 골라. 그래들, 메이븐, 엔트 다른 거 엉뚱한 게 하나 나오면 이거는 아니야.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빌드 도구의 선정은요. 네, 프로젝트 팀원들이 해당 그 빌드 도구를 기존에 많이 사용했는지 친밀도와 숙련도에 따라서 네,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통합 개발 도구와의 호환도 가능한지 하는 것도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 개발 인원을 고려한 형상관리 도구를 선정합니다. 네. 형상관리 도구의 예로서는 CVS, 네, SVN, JIT 등이 있고 형상관리 도구의 선정은 목표 시스템 환경을 고려를 하여 선정하고 통합 개발 도구와 호환성 마찬가지 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네, 프로젝트 마지막으로요. 네, 검증에 적합한 테스트 도구를 선정을 합니다. 통합 개발 도구와 호환이 가능하고 널리 사용되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선정을 한다. 개발 환경 구축의 순차적 순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적인 측면에서 서버 개발에 대한 개념은요. 네, 서버 개발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현할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구현된 서버 프로그램은 웹 서버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서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들로서는 뭐 자바나 JSP, 자바스크립트나 네, 파이썬, PHP, 루비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 언어에는 해당 언어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이 각각 있다. 네, 그래서 뒤에 그 프로그램 언어별 프레임워크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사전적 의미는 뼈대, 골조다. 네. 소프트웨어에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등을 모아놓은 집합체를 뜻합니다.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의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모듈화. 모듈화는 하나의 단위로 만든다는 거죠. 네. 캡슐화를 통해 모듈화를 강화하고 설계 및 구현의 변경에 따른 역량을 최소화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재사용성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걸 다시 사용하는 거죠. 네,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확장성이다. 네, 프레임워크는 다형성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마지막, 제어의 역흐름이라는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해당 용어 자체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레임워크 코드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처리 흐름을 제어하여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다형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한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제어가 프레임워크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거꾸로 흐르게 된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부적 처리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레임워크는 외부 것도 이용을 하고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의 역흐름, 이렇게 프레임워크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내기 좋죠. 네. 프레임워크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 이런 식으로 보기 항목 4개, 사지선답형으로 객관식으로 문제는 나오니까. 다음,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서버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 요청 및 응답 처리, 아키텍처 모델 구현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한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요,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요,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한적이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별로요, 그 언어를 기반으로 만든 프레임워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는 대부분요, 공통적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 같은 패턴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의 종류입니다. 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는 대표적인 게 스프링입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로도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국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로도 스프링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네, 베이스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다. 그리고 D장고, 네,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리고 코드 네, 이지터는 PHP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레이즈, 러비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만드는 프레임워크이 네, 레일스입니다. 해당 언어와 이 프레임워크 약간 매칭해서요, 네, 섞었을 때 이게 올바라, 이게 틀렸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핵심 정리 네, 두 파트로 저희가 살펴봤어요. 개발 환경 구축 개념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개발 하드웨어 환경으로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네, 종류들이 있었고,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웹서버나 이러한 네,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했었고요. 네, 얘들이 설치되어져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개발 하드웨어, 서버 컴퓨터들이고, 네. 개발 소프트웨어로서는 목적 내용에 따라서 요구사항 관리 도구, 설계 모델링 도구, 구현 도구, 빌드 도구, 테스트 도구, 정상 관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네, 핵심 내용은 서버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 요청 및 응답 처리, 아키텍처 모델 구현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모아놓은 소프트웨어 집합체가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였고요.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 종류로서는요, 네, 프로그램 언어에 별로, 네, 스프링, Node.js, 디장고, 코드, 네, 이그지터, 네, 그 다음에 레이즈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챕터 4 서버 프로그램 구현 두 번째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공통 모듈의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공통 모듈을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측정 지표 중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추고 개별 모듈 내의 내부적인 응집도를 높이는 공통 모듈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공통 개발된 공통 모듈의 내부 기능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을 명세화할 수 있다 입니다. 살펴볼 내용은요, 네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분량은 많지 않아요. 네, 재사용, 모듈과 응집도, 결합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사전으로서요, 네, 응집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전에 저희가 네, 애플리케이션 설계 파트에서요, 이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저희 과목에서 하긴 했어요. 네. 자, 응집도, 코이전, 네.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밀접함의 정도. 이 응집도는 높을수록 양질의 품질로 평가를 받습니다. 응집도가 높을수록 구성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모여 있어. 결합도는요, 네. 모듈과 모듈 사이 간의 관계성의 정도인데, 이 모듈 간의 관련성이 적을수록요, 상호 의존성이
낮아져서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독립성이 높으면 모듈 간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품질도는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은 네. 해당 것이 품질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다. 내용으로서 첫 번째 재사용입니다. 네. 재사용, 리유즈죠. 네. 여기서는 지금 대상을 공통 모듈에 대한 재사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네. 공통 모듈은 뭔데? 공통 모듈은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기능들. 이 기능들을 모아놓으면 얘를 필요할 때 따로 구축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기능들로 재사용성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로요. 패키지 방식은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이러한 4가지 패키지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제공을 하는 독립적 모듈을 공통 모듈이라고 한다. 공통 모듈의 주 목적이 재사용성입니다. 네. 재사용은요. 목표 시스템의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 되겠다. 재사용의 종류입니다. 네. 재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로서 함수 및 객체 재사용이야. 네. 함수 펑션, 함수나 객체, 클래스 단위로 구현한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컴포넌트 재사용이야. 컴포넌트 단위로 재사용하는 이 컴포넌트는 다시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꾸러미 단위입니다. 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할 수 있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재사용이야.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을 한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으로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음 모듈화입니다. 모듈화의 개념입니다. 네. 모듈화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문제 해결해 나가잖아요. 즉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가는데 그게 바로 모듈화이다. 모듈화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분할과 정복, divide and conquer 이렇게 돼 있는데 분할,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눠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분할과 정복의 원리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복잡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변경하기 쉽고 변경에 의한 영향도 적게 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류의 파괴 효과를 낮출 수 있고 설계 및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겠다. 장점입니다. 자, 이 모듈화가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측정의 기준으로서 응집도와 결합도를 고려합니다. 자, 응집도는 개념 정리했던 것처럼 인터페이스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듈 안에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 협업하여 처리하는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얼마나 협업해서 처리하는가를 뜻하는데 응집도는 높은 게 모듈화가 잘 됐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고 결합도는요, 커플링, 어떤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연관 관련성인데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품질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결합도는 오히려 낮아야지 좋다. 다음 세 번째 응집도입니다. 코이즌. 응집도는 공통 모듈 내 클래스들이 외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서로 내부적으로 클래스들끼리 서로 연계하여 협동해서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다. 왼쪽에 응집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서는 각각이 서로 클래스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협업적인 부분이 약하고 오른쪽은요, 모듈 내 응집도 높은 케이스예요. 보면은 클래스들 간에 또는 인터페이스와 해당 상호 간에 해당 연계성이 높죠. 자, 응집도의 유형과 품질입니다. 응집도의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7가지를 응집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열한 것 중에 올바른 거 골라.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얘는요, 조금 팁을 갖고 암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우선 7개의 종류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네. 영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 sequential, communication, 네, procedural, 네, temporal, 그다음 logic, 네, instantial 이렇게 네. 해당 보기 항목이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도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겠고, 해당 세부적인 내용적인 부분 자체도 뽑아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는 응집도의 종류는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유형별 설명 내용도 네, 살펴볼게요.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 주 키포인트가 있어요. 기능적 응집도는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기능적 응집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위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높아요. 응집도는 높은 게 품질도도 높아요. 네. 다음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내의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이 다시 다른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있는 경우. 절차적 응집도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시간적 응집도는 연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어야 하는 활동들을 한 모듈에서 처리하는 경우.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에 처리되는 경우. 마지막 우연적 응집도가 제일 낮습니다. 네,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연관이 없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해당 응집도는 기능이 순차적으로 통신이 되어져야 절차적 시간이 논리적이 되고 우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네. 본인만의 이 문장보다도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네. 얘를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 문장 단위별로 이렇게 응용하셔가지고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천드리는 문장입니다. 기능은 순차적으로 통신해야 돼. 네, 순서에 맞게 이렇게 통신을 하면 절차를 따질 때 네, 그 시간 자체를 논리적으로 해서 네, 일단 그 우연성을 낮출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네, 결합도, 커플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프로세스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각의 모듈들 간에 서로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다. 공통 모듈이 어떠한 인터페이스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공통 모듈을 호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는 모듈 간의 결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공통 모듈 간 호출이 거의 없어. 그런 경우에는 공통 모듈의 결합도는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게 좋은가? 얘가 좋습니다. 네. 결합도는 낮은 게 독립성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네. 결합도도 마찬가지 유형별 품질, 응집도와 마찬가지로 얘를 좀 암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응집도는 총 7개였는데 결합도는 6개입니다. 네, 유형이. 내용 결합도 컨텐트, 공통 결합도 커먼, 외부 결합도 external, 제어 결합도 컨트롤, 스탬프 결합도 스탬프, 자료 결합도 데이터. 이렇게 네, 6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결합도가 높다? 위에 있는 게 결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용 결합도가 제일 높은 거고요. 네, 품질도는요, 오히려 얘가 낮아요. 네. 내용 결합도가 높은 거는 품질도는 낮은 겁니다. 내용 결합도는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통 결합도는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이 있다. 네. 외부 결합도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기능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어 결합도는 단순 처리할 대상이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어 요소가 전달되어지는 경우. 스탬프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오브젝트, 스트럭처 등이 전달되어지는 경우. 마지막 자료 결합도 제일 낮습니다. 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파라메타를 통해서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다. 여기도 추천 문구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결합도가 높은 내용은 공통적인 것을 외부로부터 제어해서 외부로부터 제어한 다음에 도장을 꾹 찍은 자료가 중요한 내용의 문서야 이렇게 개념 잡으셔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봤어요. 높은 내용은 공통적인 것을 즉 내용, 공통, 외부, 제어, 도장을 그냥 스탬프라고 했어요. 스탬프, 자료 이렇게 이 순서가 결합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입니다. 문제가요. 뒤에 저희가 예시 문제 있을 건데 약한 것부터 강한 순 이렇게 물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나열한 거 올바른 거 골라 이렇게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사용은 목표 시스템의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야. 재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로서 함수 및 객체 재사용, 컴포넌트 재사용, 어플리케이션 재사용 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듈화는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 나누는 것이 모듈화였고 모듈화의 척도,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었는데 모듈 간의 좋은 관계는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낮게 하는 모듈이 품질이 좋은 모듈이다. 응집도, 인터페이스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통 모듈 내에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들 간에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가 나타내는 정도였고요. 응집도의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었습니다. 7개에 대한 것 중에 응집도가 제일 높은 게 기능적 응집도, functional cohes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순차, 시퀀스, 그 다음에 해당,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면 절차적인 해당 시간을 논리적으로 하고 우연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문구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나의 여러분만에 암기하시는 문장을 만드셔가지고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결합도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에 의존하는 정도. 결합도는 6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결합도가 제일 높은 게 내용이었습니다. 컨텐츠, 커플링부터 커먼, external, control, stamp, data. 내용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외부와 제어한 다음에 도장 찍은 자료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죠. 자, 이상으로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챕터 4 서버 프로그램 구현 세 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습 목표는 업무 프로세스 맵과 세부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세부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업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업무 프로그램의 내부 기능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살펴볼 학습 내용은 2가지, 보안 취약성 식별과 API에 대해 자격검정의 세부 출제 기준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사전으로서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정해 놓은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서요, 보안 취약성 식별부터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개념을 좀 범위를 넓혀서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요,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 예로서 개발자의 실수나 논리적 오류와 같은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에 연관되어진 보안 활동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지칭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목표는요.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confidentiality, 기밀성이라는 것은 비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게끔, 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 세 가지, 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보안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네,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구성 7가지 보안 점검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우선 7가지 종류부터 볼까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그리고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은요,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그리고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예로서는 이제 SQL 삽입이나 자원 삽입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라는 것은 웹사이트 간에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보안 취약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해당 파일 첨부를 올릴 때 PHP로 작성되어진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PHP 파일을 못 올리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당 서버 내의 파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작해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이란 것들이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해당되어지는 약점들이고요. 그리고 보안 기능은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겠다. 네. 부적절한 인가라든지 중요 문서에 대한 평문 저장, 네. 종료 문서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등이 있겠고, 시간 및 상태 설명 문구에서는 시간적인 설명 용어가 나와요.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는데, 예로서는 경쟁 조건이나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개 함수, 무한 무한 루프가 돼버리겠죠. 계속 멈추지 않고 실행되게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에러 처리다. 네.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에러가 있는데 에러를 처리 안 했다든지 불충분하게 처리를 해서 에러 정보에 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으로서요. 네. 취약한 패스워드 요구 조건이라든지 옳은 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번째, 코드 오류라고 하는 보안 점검 항목은 타입 변환 오류, 메모리 자원 등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상황에서의 오류 인해서 유발되는 보안 약점인데, 널 포인트에 대한 역참조라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이 해당되어지고요. 그리고 6번째, 캡슐화, 종료 데이터를 꾸러미로 묶는 거죠. 네. 종료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를 하게 되면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한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거되지 않은 디버그 코드나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과 같은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오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의도되어진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네. 일례로 DNS 룩업, 도메인 서버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이나 널 매개 변수 미조사 등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자, AP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어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접촉점 역할의 서비스다. 자, 내용 봅니다. API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정해놓은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운영체제의 파일 제어나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API를 개발할 때요,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요, 원하는 기능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지도, 나도 네이버 지도처럼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이버 지도처럼 데이터를 일일이 그걸 갖춰야 되느냐? 네이버에서 우리 네이버 지도 갖춰놓은 거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API 우리 제공합니다. 네, 네이버 지도 API 그거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게 맞춰가지고요. 네, 따로 구현하지 않고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네이버 지도 또는 구글 맵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도록 API 서비스 합니다. API 종류는 윈도우 API나 단일 유닉스 규격, SUS는 Single Unix Specification 약어입니다. 그리고 자바 API, 웹 API 등이 있고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진 API를 오픈 API라고 합니다. 자, API의 종류 4가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윈도우즈 API는 윈도우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API를 뜻하고요. C나 C++ 프로그램에서요, 직접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제어는요, NTDLL, DLL 파일은요, Dynamic Link Library 파일이 DLL 파일이에요. 동쪽으로 다이나믹하게 링크 연결되어진 라이브러리 파일, DLL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다. 윈도우 API 서비스는 세부적으로 안 다루겠습니다. 목록으로만 살펴볼게요. 윈도우 API 서비스 종류로서는 기본 서비스나 고급 서비스, 그래픽 장치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진 API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공통 대화 상자 라이브러리 API 서비스, 그리고 공통 컨트롤 라이브러리, 그리고 윈도우 쉘, 네트워크 서비스, 웹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 유닉스 규격이다. 단일 유닉스 규격이라는 건 싱글 유닉스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유닉스 운영체제예요. 컴퓨터 운영체제가 유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하는 표준 규격을 총칭한 것을 뜻하고요. 이 단일 유닉스 규격은요,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IEEE라고도 합니다. IEEE와 오픈 그룹의 표준화 작업 결과물에 바탕을 두고 있고 오스틴 그룹이 개발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API입니다. 자바 언어와 관련되어진 해당 부분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API죠. 자바를 사용하기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이야.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입출력, 화면 구성, 이미지, 네트워크와 같이 복잡하지만 필요한 클래스들을 미리 구현하여 사용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 서비스. 웹 API,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요. 아까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사이트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해당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다른 서비스의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 정의된 명세야. 일례로 블로그 API다. 블로그 하는 경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블로그에 로그인해서 접속한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API 서비스 제공을 해요. 꼭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도 글을 작성한 거를 API 등록하는 해당 주소와 그 다음에 API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용하는 가능한 블로그 같은 경우에 누가 글 쓰는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아래 한글에서 글 쓰고 난 다음에 도구에 블로그에 올려 바로 블로그 올릴 수 있어요. 즉 블로그 API는 블로그에 접속하지 않고도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API나 구글과 네이버 지도 API 등 다양한 API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 살펴봤었어요. 해당 파트별 핵심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안 취약성 식별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개념, 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연관되어진 모든 보안 활동들을 뜻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 행정자치부에서 네, 공개한, 제시한 보안 가이드요. 네, 7가지가 있었어요. 세부 내용 생략하고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렇게 7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API입니다. 네, API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정해 놓은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API 종류로서 4가지, 네, 윈도우 API, 그리고 단일 유닉스 규격, 자바 API, 웹 API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4번째 챕터 서버 프로그램 구현 마지막 4번째는 배치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학습 목표는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배치 프로그램 구현 기술에 부합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 목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 간의 연동 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배치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입니다. 다룰 내용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배치 프로그램 이거 이렇게 정렬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네, 영어입니다. 네, 배치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 영어 단어입니다. 사용자 뜻입니다. 네,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도 일련의 여러 작업들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네. 배치라는 것은 묶어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프로그램 먼저 개념적으로 배치 프로그램은 개념이 사용자 상호작용 없이 사용자가 굳이 컨트롤 안 하더라도 얘를 자동으로 실행시킨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네.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 일련의 작업들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5가지. 네. 첫 번째, 대용량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네. 조금인 걸 이렇게 처리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세탁기에 빨래가 한 박스 가득 담겼을 때 세탁기를 돌리지 양말 하나 나왔다고 해서 뚝딱 세탁기 돌리진 않잖아요. 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두 번째, 자동화입니다. 네. 심각한 오류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동작할 수 있어야 돼. 자동적으로. 자동화. 그리고 경고함.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도 처리를 해서 비정상적인 동작이 비정상적으로 동작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경고함.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된다. 5가지 배치 프로그램 필수 요소. 다음으로 배치 스케줄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은요,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부분은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을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가 배치 스케줄러인데, 즉,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특성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잡 스케줄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어지는 종류로서는요, 배치 스케줄러 종류는 스프링 배치가 있고요, 쿼츠가 있습니다. 자, 배치 스케줄러 종류 중에 먼저 스프링 배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소스 4, 이거 회사 이름이에요. 스프링 소스 4와 액센처 4가요. 두 회사가요. 2007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네.
스프링 배치의 아키텍처 개념도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tier라고 해가지고 단계가 네, run tier, job tier, application tier, 그리고 데이터 티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함되어지는 구성 요소들로서 스케줄러는 잡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리퀘스트 쭉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잡 론처, 그러니까 각 단계별 해당 그 동작적인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요. 네. 뒤에 요 내용들이 관련한 컴포넌트들을 정리할 거예요. 네. 우선 단계는 네 단계. run tier, 잡 티어, 애플리케이션 티어, 데이터 티어가 있다. 네. 자, 그겁니다. 스프링 배치의 아키텍처 종류로서 티어, 런 티어는 뭔데? 네. 런 티어는 배치의 실행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스프링 배치의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쿼러스 또는 크론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네. 스프링 배치의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쿼러스 혹은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런시킨다. 그리고 잡 티어는 해야 될 일들이죠. 잡 내에 각 스텝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티어는요. 잡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아이템 프로세서 등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지고 파일 혹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고 쓰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티어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이나 큐 등 물리적 데이터 소스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배치의 핵심 컴포넌트 10가지인데요. 네. 잡 레파지토리, 이건 저장하는 거죠. 네. 잡 엑스큐션 관련되어진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반 컴포넌트가 잡 레파지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잡 론처는 잡 엑스큐션을 실행입니다. 얘는 실행하는 기반 컴포넌트고요. 네. JP의 약인데요. 네. 자바 persistent API입니다. 네. 페이징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잡은요. 배치 처리를 의미를 합니다. 네. 배치 처리를 의미하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잡이고요. 스텝은요. 이 잡의 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잡은요. 1년에 연속되어진 스텝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용어는요, 네, 아이템 컴포넌트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읽거나 데이터 소스로 저장하는 각 레코드들을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청크, 특정 크기를 갖는 아이템 목록을 네, 청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템 리더는 읽겠죠. 네, 데이터 소스로부터 아이템을 읽어드리는 컴포넌트. 그리고 아이템 프로세스,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처리기. 네. 아이템 리더로부터 읽어드린 아이템들을 아이템 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저장하기 전에 처리하는 컴포넌트가 아이템 프로세서. 라이터는 네, 얘는 라이팅 하는 거니까 네, 기록 저장하는 네, 아이템 청커를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는 컴포넌트가 되겠다. 다음 스프링 배치의 핵심 기능 3가지. 첫 번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스프링의 약인데요. DI는 Dependency Injection입니다. 네. 의존적인 측면에 대한 인젝션. 그리고 AOP는요. Aspect Oriented Program의 약어이고요. 네. 어쨌든요. 네. 스프링의 DI, AOP 및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지원 기능 등을 사용을 하는데 뭘 기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 그리고 자체 제공 컴포넌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치 처리, 예를 들어서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등과 같은 배치 처리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함과 안정성의 기능, 선언적 생략이나 처리 실패 후에도 재시도 등 설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경고함과 안정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스프링 배치의 핵심 기능 3가지,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 자체 제공 컴포넌트, 경고함과 안정성. 자, 두 번째 스케줄러입니다. 네, 쿼러츠 스케줄러인데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 연결시켜가지고 수행하는 잡과 네,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 얘는 동작시키는 거예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다. 네. 트리거를 분리하여 유연성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스케줄러다. 쿼러츠 스케줄러의 구성 요소는 4가지. 네. 스케줄러, 쿼러츠 실행
환경을 관리하는 핵심 개체. 그리고 job,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로 트리거 개체를 이용해서 스케줄 할 수 있다. 그리고 job detail, 네. 작업명과 작업 그룹과 같은 수행할 job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정의하는 개체고, 그리고 트리거 개체는 네. 정의된 job 개체의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개체. 스케줄러에게 job 수행 시점, 언제 실행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개체입니다. 네, 실행적인 부분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퀄리티 스케줄러의 구조물도 4가지, 스케줄러, job detail, trigger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프로그램 구현인데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기반으로 먼저는요, 배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현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적인 부분으로서는요, 네, 프로그램 관리 대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배치 설계서를 확인합니다. 이 배치 설계서는 프로그램 관리 대장의 아이디와 아이디와 일치하는 배치 설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기반으로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그 구현 절차는 네 단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뭘 작성한다? SQL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배치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IO 오브젝트, 입출력입니다. Input, Output 오브젝트들. 예로서요, 네,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줄여가지고 DTO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value 오브젝트를 줄여서 VU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치 오브젝트. 이러한 것들을 정의한다. 네, IO 오브젝트의 예로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와 value 오브젝트가 있고 이것을 정의한다. 네, 세 번째 단계로서 배치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서요. 네, 데이터 접근 오브젝트. 약어가 DAO인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입니다. 네, 데이터 접근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스케줄러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치 프로그램만 저희가 살펴봤어요.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도 일련의 작업들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배치 스케줄러는 일괄 처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들을 지원하는 도구가 배치 스케줄러였고 그 종류로는 스프링 배치와 쿼르츠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치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네 번째 챕터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모의평가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실기 모의평가 문제풀이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요. 또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학습 내용은요, 저희 4개로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개발 환경 구축하기, 공통 모듈 구현하기,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기입니다.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환경 구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하나 기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설명 문구를 보면요. 괄호는 웹서버의 요청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뒤에 거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적 서비스 키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웹서버와 DB서버 사이에서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접촉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용자로부터 많은 요청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웹서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중에 해당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 자체는 WAS 서버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네임을 적어도 되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서버는 일반적으로는 HTML 문서 위주로 요청받아가지고 요청한 클라이언트, 사용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한 다음에 텍스트, 글자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요. WAS 서버의 역할은 동적 서비스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서버 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폼 양식물을 통해 가지고 회원가입, 입력값을 받았다.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았으면 그걸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DB 테이블 내에 회원가입 테이블에 입력받은 값들을 추가시키는 역할. 그런 것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정답은 WAS, WAS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플레임으로는 Web Application Server. 용어를 묻기 때문에 WAS만 적으셔도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도구를 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도구 설명입니다. 산출물의 변경사항을 버전별로 관리한다. 요 문구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 유추할 수 있죠. 정답을 버전 관리잖아요. 버전 관리 도구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목표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도구다. 종류로는 CSV, V, SVN 그리고 JIT이 있다. 이 도구는 산출물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제어 및 관리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형상관리 도구입니다. 형상관리 도구. 라고 적어도 되고요. 버전관리 도구.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은 3개의 갈로지만 문제에서 묻는 용어는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과 요청 및 응답 처리,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 구현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제한적이다. 법령적이지 않다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마다 약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모델과 뷰와 컨트롤, MVC 패턴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서버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고, 서버 프로그램 개발이니까 서버에서 개발하는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를 묻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정답은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4번째, 다음 중 공통 모듈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로 쓰라. 마찬가지 동일한 단어 하나를 묻고 있어요. 공통 모듈은 정보 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땡땡 갈로가 가능하게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을 의미한다. 공통 모듈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은 목표 시스템의 개발 시간 및 비용을 절감 낮출 수 있기 위해서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여 재구성, 그리고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통 모듈을 구현하는 주 목적은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요. 한 파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얘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사용, 재이용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reuse가 정답입니다. 재사용의 특징, 공통 모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재사용. 5번입니다. 다음은 모듈 설계 방안에 관한 설명이다. 모듈 설계 방안. 갈로 1, 2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라. 두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자, 1동그라미 설명 문구는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 모듈 내부 구성 요소들 사이의 밀접 정도를 의미한다. 이게 높을수록 구성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모여 있다라고 인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듈 설계 방안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모듈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와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인데, 모듈 안에 있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밀접 정도는 응집도를 이야기합니다. 응집도, 코이즌, 코이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도를 뜻합니다. 결합도. 커플링. 결합도는 커플링. 영어로는 꼭 안 적어도 됩니다.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모듈 간의 관련이 높을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요. 낮을수록.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성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상호전성이 줄어서 모듈 독립성이 높아서 독립성이 높으면 모듈 간의 영향이 적어서 좋은 설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은 응집도와 결합도.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합도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결합도의 종류를 나열한 거다. 결합 정도에 따라 나열한 건데,
네, 3개 비어있는 부분에 적합한 답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용 결합도 이렇게 돼 있고,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결합도가 이 내용 결합도 부분이 제일 높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제일 낮은 거. 자, 제가 해당 이 결합도와 응집도를 설명할 때 하나의 그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을 소개를 드렸죠. 그 문장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좀 암기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옆에 힌트로, 네, 설명드렸던 문장이죠. 높은 내용은 공통적인 것을 외부로부터 제어한 다음에 도장을 꼭, 네, 스탬프를 찍은 자료야. 이렇게, 네, 암기 문장 이용해서 풀어보면, 네, 제일 높은 게 뭐냐? 내용 결합도예요. 두 번째 높은 건 뭐냐? 네, 공통 결합도예요. 두 번째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네,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 네, 외부 결합도,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결합도 제일 낮은 것은 자료 결합도입니다. 자료 결합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요, 네,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자료 결합도. 순서는 내용, 공통, 외부, 제어, 스탬프, 자료 이렇게 6개인데 암기 문장을 높은 내용은 공통적인 것을 외부로부터 제어해서 스탬프를 찍은 자료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7번 다음에서 제시된 응집도의 종류를 응집력이 강한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자, 응집도에 대한 부분은 7개의 보기 항목이 주어지는데 7개를 주어져 있는 보기에 해당 이 기억부터 시어 순서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결합도와 마찬가지로 응집도도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 문장을 암기하시면 해당 이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장 소개드렸던 거는 힌트에 제시해 놓았는데 기능은 순차적으로 통신을 해야지 절차적인 시간이 논리적이고 우연이 낮다. 이렇게 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풀이를 해드리면요. 제일 먼저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니은 그리고 기능은 순차적 네, 기읍 그리고 통신적 비읍 그리고 절차적 디귿 그 다음에 네, 시간적 시읒 논리적, 리얼이고요. 네,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 시읒, 마지막으로 우연적, 미음.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니은, 기읍, 통신적, 비읍, 그리고 절차적, 디귿, 네, 그 다음에 시간적, 리을, 그리고 논리적, 그리고 마지막, 우연적이 되겠습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형 유형에서요, MVC, 앞서서 저희가 네, 모델 뷰 컨트롤러 MVC 개념과 장점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예시 문제로 제시되었던 부분인데 이 재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M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모델입니다. 네, 모델이고 네, V는 뷰고요. C는 컨트롤러예요. 설명 리스트는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VC는 구현하려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로 구분을 하여 사용자가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지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서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게 개념 설명이고요. MVC가 가지고 있는 장점적인 부분은 로직, 내부 처리적인 측면에 대한 로직과 인터페이스가 상호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호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라서 독립적으로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좋다.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네. 다음에 설명 중에 갈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묻는 건 하나를 묻고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네.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정해놓은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언어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운영체제 파일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응용 프로그램은 뭐예요? 영어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네, 프로그래밍 할 때 네,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API를 이야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풀네임으로 적어도 되고요. 그냥 API만 적어도 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적합한 용어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다. 일련의 작업들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을 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주기에 따라서 네, 정기 이벤트 온디맨드가 있고요. 네,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는 대용량 데이터, 자동화, 경고성, 안정성과 성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 처리는 배치죠, 배치.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배치 프로그램. 11번입니다. 배치 스케줄러. 지금 파트가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기 파트예요.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 중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에 해당되는 네, 수표를 적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는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 네, 스프링 배치와 그리고 쿼르츠 그리고 크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론은 리눅스용입니다. 자, 설명 문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 네, 되어서 수행하는 잡과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를 분리하여 유연성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스케줄러야 주요 구성 요소로서는 스케줄러와 잡과 잡 디테일과 트리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뭘 설명하냐면은 배치 스케줄러 종류 중에 쿼르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쿼르츠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번 살펴볼게요. 네, 서술형 문제로 살펴보겠는데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일련의 작업들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해 놓은 거고요. 묻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배치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 네, 세 가지를 골라서 간단히 서술하라. 앞전에 저희가 서술 문구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었어요. 네, 5가지 필수 요소 왼쪽에 부분에 힌트로 제가 제시를 해놓긴 했는데 대용량 데이터와 그리고 자동화, 경고성, 안정성, 성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 자체를 기술을 하고요, 적고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어야 돼요. 네, 세 가지를 골라 간단히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대용량의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배치 프로그램은. 두 번째, 네,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심각한 오류 상황 외에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고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의 처리도, 데이터의 경우도 처리해서 비정상적인 동작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가 경고함에 대한 설명이고요. 안정성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능은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5개 중에 3개만 골라서 적으시면 돼요. 긴가민가한 거 혼동되는 거 있으면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틀린 게 있으면 감점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만 5개를 다 적을 필요는 없다. 문제 주고 하는 게 5개 중에 지금 3개만 적어라라고 돼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3개만 적으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네, 해당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모의고사 평가를 마쳤습니다.